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131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게 뭡니까? 개발행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는 무슨 개발을 말한다? 사적인 개발행위라 그랬었고, 이런 사적 개발행위 할 때는 뭐 받고 한다? 허가받아라 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누구한테 허가받지? 허가권자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누구란다? 자기 관할구에서는 자기 관할구에게 장한테 받아라. 그래서 여기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표현했었고, 이때 관할구의 장이란 누굴 말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랬었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아무거나 다 허가받을까? 아니, 이때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이걸 보고 허가 대상 개발행위라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고? 6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고, 이것만 머리쯤 맞춰서 어떻게 온다? 건공, 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고 한다? 허가받아라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런 6가지 내용에서 쭉 정리하는 거 아까 세부적인 거 살펴봤었고, 근데 이런 허가받은 걸 뭐 하고 싶다? 변경하려고 하더라. 그때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때는 뭐 받아야 된다? 원칙은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받은 거 변경하는 것도 원래는 변경 허가 대상입니다. 근데 무슨 변경이 있다? 예외적으로 경미한 변경이 있더라. 경미한 변경이 있더라. 그럼 원래는 다른 법에서는 다른 내용에서는 경미한 변경은 뭐 말하게 되냐? 첫째는 그냥 하라는 내용들이 있고, 어디 가보면 신고만 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뭘 한다? 허가권자한테 그냥 하거나 신고하는 게 아니고 통지만 하면 되는 게 있더라. 그 중에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여기는 뭘 다루겠습니까? 통지만 해도 되는 것들이 그런 게 있더라 라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최소한 2가지. 뭐 하는 거?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거. 부지면적이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거. 이런 것들은 통지만 하면 된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통지만 하면 되는 경면병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시험 문제 찰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개발행위 중에서 무슨 개발행위 있습니까? 경미한 개발행위가 있다 했죠. 경미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허가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하는 게 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처음부터 아예 허가받는 대상이 아니다. 그건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 허가받는 게 아니다. 또는 재복구나 재난수변 응급처치는 원칙적으로 허가받는다 받는다? 그건 안 받고 1개월 이내에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응급처치 끝냈어요 라고 조치 끝내놓고 1개월 내에 신고만 하면 되는 그런 행위지 허가받는 게 아니라 라는 몇 가지 경면 행위,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뭐 들어간다? 이제 3번째입니다. 이런 허가 대상 개발행위에 속하면 뭐 하러 가야 됩니까? 허가받으러 가야 되죠. 근데 허가받으러 가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허가 기준부터 살펴보는 게 맞습니다. 허가 기준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왜죠? 똑똑한 사람은 허가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갑니다. 왜? 내가 하고자 하는 개발행위가 허가 기준에 맞으면 뭐 할 것이고, 허가 처분이 떨어질 것이고,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불허가 처분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내가 먼저 하고자 하는 얘기가 허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 첫째, 허가 신청해봤자 꽝이지 뭐 당연히 불허 처분. 괜히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할 거 없이 안 하면 되겠지. 아니면 허가 기준에 맞도록 고치거나, 아, 여기 안 맞는구나. 그럼 허가 기준에 따라서 내가 허가 신청할 걸 그에 맞도록 고치는 거. 이게 현명한 사람이지. 그냥 무대뽀로 가가지고 허가 내주세요 했더니 불허가 처분 안 되나 보다 하고 끝난다? 빙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사전에 미리 따져보는 것. 이게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째는 뭐부터 한다? 허가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부터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허가 기준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이 기준에 맞을 때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어디에 나오죠? 131페이지에 보시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허가권자들이 허가 내준 건 다음의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 내라고 거기 131페이지에 5가지가 주르륵 나오죠?
자, 요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났었느냐. 5가지를 다 열거해 놓고 박스 속에다 놓고 이 중에 허가 기준으로서 옳은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가 개수를 고르시오. 그리고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5번 5개 해서 정답 5개, 5번 이걸 다 허가 기준에 맞는 거로 골라라라는 그런 싸가지 없는 문제도 난 적이 있습니다. 요새 시험 문제 내는 경향을 가만히 보면요. 옳은 걸 다 집어넣어놓고 단중 옳은 걸 고르시오. 다 고르라는 얘기야. 옳은 게 몇 개인지 고르시오. 다 개수 다 심은 거. 그게 다 맞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맞는 걸 갖다 정답으로 넣는 경우가 요새 출제 경향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시험 문제 났더니 또 다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5개 다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읽어봐야 되지만 시험 문제의 전체적인 흐름이 전체가 다 맞는 문제가 나오고 옳은 건 몇 개냐 또는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는 게 요새 출제자들의 장난질 같은 기분이 든다. 여러분들 5개가 열거됐는데 그 5개가 다 맞다고 고르기는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힘들 겁니다.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죠? 하다 보면 설마 그래도 이 5개 중에 한두 개는 틀린 거 넣어놨겠지. 어떻게 5개 다 맞는 거 넣었을까? 틀린 게 들어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게 사람들 심리죠. 근데 그걸 거꾸로 이용해가지고 옳은 거 5가지 다 넣고 강심장만 문제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5개가 다 맞다고 하는 걸 고를 수 있는 사람만 문제를 풀어라. 이런 식으로 좀 싸가지 없이 내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게 현실이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지금 여기 봤더니 지금 여기가 무슨 지역이 되냐?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빨갛게 이렇게 되는 건 요거는 도시지역입니다. 용도지역상 여기 지금 빨간 거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죠? 요거 이렇게 되는 이 지역은 무슨 지역? 도시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내붙여 놓은 건 그건 관리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치는 건 이쪽은 농림지역 가자. 그다음에 이쪽 밑에는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여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일단 크게 넷으로 나눠놨습니다. 용도지역을 이렇게 나눠놨죠. 이 사진은 저 앞에서 아직 용도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미정지역에 관해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걸 적용한다. 미세분 도시지역, 미세분 관리지역에서는 각각 미세분 도시지역은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미세분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했을 때 그때 나왔던 그 사진입니다. 자, 그중에 지금 첫째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허가받기 위한 기준이야. 토지 형질 변경이 뭐 있었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이죠. 그때 산자락을 깎아내고 거기다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하자. 산자락을 깎아내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그런 공장이나 아파트를 짓려면 산자락을 깎아내기 위한 형질 변경하는 면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용도지역별로 너무 크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허가 제한을 받습니다. 너 산자락을 깎아내가지고 거기다 어떤 건축물 건축 공점을 설치하려면 너무 많이 산자락을 깎아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도지역별로 각 용도지역마다 몇 제곱미터 미만으로만 해야 되지 너무 크게 산자락을 깎아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일까? 자, 지금 어디 지역입니까? 요거 지금 파랗게 4개가 나왔죠? 어느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역. 그게 원칙 얼마? 건 1만 제부터 2만만 허가내줍니다. 즉 원칙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기준은 형질 변경할 때는 1만 제부터 미만만 형질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원칙은 얼마다? 1만 제곱미터. 우리 1만 제곱미터라는 개념이 어떻게 썼었죠? 1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면적이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그때 1만 제곱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큼이 1만 제곱미터입니까? 자, 여기 1만이잖아. 그럼 1만은 어떻게 하면 1만이 나옵니까? 자, 여기 가로로다가 이쪽에서 여기까지 몇 미터 걸어가라 했죠? 100미터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또 100미터 걸어가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부터 사람이 서가지고 이쪽으로 100미터 걸어가고 이쪽으로 100미터를 걸어갑니다. 그래놓고 네모를 쳐버립니다. 그 100m씩 걸어가서 네모를 치면 이게 얼마가 된다? 1만 제곱미터 된다. 전번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100 하면 뭐죠? 100 곱하기 100이니까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4개잖아.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2개가 100이니까. 그죠? 1 곱하기 1은 1은 1. 동그라미 2개 곱하니까 4개. 그 다음에 미터 곱하기 미터는 뭐라죠? 그걸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걸 평방미터라고도 읽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평방미터라고 읽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용어에서는 제곱미터라고 읽는 게
법률적 용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평방미터라는 말도 참 많이 쓰시는데 그건 법률 용어로서 어긋난 거다. 제곱미터라고 읽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뭐죠? 그때는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터가 있고 제곱미터가 있고 세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때 미터는 무슨 단위죠? 그건 길이의 단위입니다. 길이. 이쪽으로 100m, 이쪽으로 100m. 길이죠. 맞죠? 제곱미터는 뭐죠? 면적의 단위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바로 면적이 나오죠. 그때는 제곱미터입니다. 세제곱미터는 뭐죠? 바로 부피 단위입니다. 부피. 따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뭐까지다 높이 하고 나면 그때는 뭐가 나옵니까? 그때는 이 부피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쪽 여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열어버리면 그때는 이 전체에 대한 부피가 나오죠. 이 전체 부피가 나오는 겁니다. 이체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세제곱미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미터는 길이 높이, 제곱미터는 면적의 단위, 그 다음에 부피, 세제곱미터는 부피 단위입니다. 아셨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신 거로 기억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배운 걸 지금까지 기억하느냐 못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이건 상식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식을 모르는 걸 뭐라 부른다? 몰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몰상식이라는 소리 안 들으시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어쨌든 1만 제곱미터라는 개념은 얼마다? 이쪽에서부터 100m 가가지고 여기서 100m 가가지고 내붙이면 이게 1만 제곱미터가 된다는 것 아셨죠? 그래서 1만 제곱미터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100m다. 그게 원칙적으로 형질 변경 허가 기준 면적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산자락을 까먹을 때 너무 많이 형질 변경이 안 되고 원래는 가로 곱하기 세로 100m인 1만 제곱미터 미만만 허가내 주겠다가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적이 있어요. 어딜까? 바로 여기 공업지역, 또 하나 이것도 관리지역, 그 다음에 또 하나 공관농 농림지역입니다. 자, 공업지역 같은 데는 뭐 짓는 거죠? 공장을 짓는 지역이잖아. 그걸 공장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는 규모가 크다 작다? 일반적으로 큽니다. 그죠? 공장 안에 있는 규모는 일반 주택 짓는 거에 몇 배는 되겠잖아. 그래서 공업지역은 아무래도 원칙보다는 더 커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3배인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형질 변경 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원칙은 1만 미만이지만 공업지역은 공장을 짓는 지역이니까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 내주겠다. 3만 미만이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그렇게 도시같이 빡빡하게 건물이 들어온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땅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1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땅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 내줄게. 그래서 관리지역, 농림지역까지는 3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다? 공관농 이렇게 해야 돼. 공관농 지역은 얼마까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입니다. 반대로 해위제한이 무지하게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용도지역 21가 중에서 가장 해위제한이 심한 게 어디라 그랬었습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관농자 중에 마지막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해위제한이 가장 심합니다. 또 하나 도시지역 16가지 중에서 가장 해위제한이 심한 게 어디라 그랬습니까? 보전 녹지지역. 외우셔야 돼. 도시지역 16가지에서 가장 심한 지역, 해위제한이 심한 거 보전 녹지지역.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 녹지지역은 해위제한이 무지하게 심하기 때문에 요거는 1만이 아니라 그 반인 5,000제곱미터 미만 형질 변경하는 거. 산자락 까만 거를 5,000제곱미터 미만만 형질 변경할 때 그것만 허가 대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 녹지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만 허가 내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이상이 되면 미만이 아니라 그 각각의 이상 1만 이상, 3만 이상, 5천 이상 되면 형질 변경 허가 안 내주느냐? 반대석하면 안 내주겠죠. 왜? 그 미만일 때 허가 대상이다 그랬으니까 반대석하면 이상부터는 안 내준다죠. 근데 그 반대석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그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허가 안 내주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은 원래는 얼마죠? 3만 제곱미터 미만만 허가 내준다 그랬잖아. 근데 그걸 5만 제곱미터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때는 허가 안 내줄까? 아니, 내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슨 절차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는 걸 거치라는 얘기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킨 후에 그 다음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안 내주는 건 아니고
도시계획의 심의라는 게 필요하다. 그럼 3만 미만일 때는 어떻게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허가 규정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허가 처분하면 되는 거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불허가 처분 내리라는 얘기고 3만 제부터 이상부터는 공업적, 관리적, 노동직에서는 허가 안 내주는 게 아니라 내줄 수는 있는데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는 절차가 필요하더라. 아셨죠?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허가 내주가는 적이 지금 여기에요.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핵심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뭐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병원입니다. 무슨 병원? 요양병원을 짓겠답니다. 요새 요양병원 참 많이 짓고 있죠. 어르신들 갈 곳 없으니까 요양병원을 가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쨌든 왜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만 있으려니까 아들하고 며느리는 뭐 나가고 생활의 터전 일터로 나가십니다. 그럼 집에는 누구 뵈서 어른 혼자 있는데 돌봐주는 사람 없이 하루 종일 그냥 혼자만 있으니까 오히려 더 병세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요양병 같은 데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현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모님들을 요양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다 뭐 하자는 얘기야? 요양병원이라는 병원이 지사합니다. 자, 이건 사적 개발행위죠. 뭐 받아야 된다?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서울특별시라면 서울특별시한테 이런 요양병원 짓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때 여기에 무슨 계획이 수립됐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또는 성장관리방안에 수립됐다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때 허가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됐다면 그거에 어긋나지 아니할 때만 허가 내준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여기에 지금 옆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된답니다. 그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때만 허가 내주랍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 요양병원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 옆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겠네. 여기다 지금 도로를 만들고 있네. 그럼 도로 만들고 있는데다 요양병원 허가 내주면 무슨 문제가 되죠? 자동차가 요양병원 지려면 거기다 덤프트럭 같은 게 들락거릴 거 아니야. 그 차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한다? 이 도로공사 하는 데를 이렇게 넘나들으면 아스팔트 추가라고 새로 싹 깔아놨더니 자동차가 옆으로 다 여기 쑥 지나가서 자동차 바퀴를 갖다 쫙 남겼네. 일하는 아저씨들이 여기 걸어가면서 족적을 남겨버리네. 그 도로가 사라질 때까지는 그 족적은 쑥 들어간 자국은 지워지지 않겠죠. 그러면 도로공사 하는데 뭐죠?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적 개발행위가 먼저입니까? 도시군 계획사업 같은 공적 개발행위가 먼저입니까? 공적 개발행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요 사적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때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때만 이런 사적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라. 그게 세 번째 요건이죠. 네 번째, 이때 요양병원 짓겠다는 여기에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뭐 해야 된다? 조화를 이뤄야 된다. 주변 환경 경관이나 조화를 이뤄야 되고 마지막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적절해야 됩니다. 여기다 요양병원 찍으면서 여기다 공원을 조성했답니다. 요양병원을 짓겠다면서 앞에다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서 공원도 조성하겠답니다. 그럼 그런 기반시설 설치하고는 계획이 적절할 때 이런 5가지 요건을 다 갖출 때 뭘 해준다? 개발이 허가 내주겠다는 거.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 허가 기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허가 기준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토지 형질 변경하는데 원칙적으로 너무 넓어서는 아니 된다. 일정 기준 면적 미만일 것. 원칙은 1만 미만인데 공관농 지역은 3만 미만까지 내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은 5,000주터 미만만 토지 형질 변경할 때 허가 대상이 된다. 그런데 요거 기준 면적 이상 될 때는 허가 안 내줄까? 아니, 허가받을 수는 있지만 그때는 한 가지 절차가 추가됩니다. 무슨 절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는 절차가 필요하단다. 까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개발행위 허가 내주는 이 지역에 이미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됐다면 성장관리방안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됐다면 그거에 어긋나지 아니할 때 허가 대상이 되고, 자, 세 번째로서는 여기서 도로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답니다.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거는 무슨 사업의 쪽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잖아. 바로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면 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때만, 공적 개발행에 지장이 없을 때만 이런 사적 개발행에는
허가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네 번째,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뭐 할 것? 조화를 이룰 때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다 공원 같은 걸 조성하려 한다면 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적절할 때, 그럴 때만 뭐 해준다?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 그걸 5가지 이런 허가 기준이 만들어질 때만 허가를 해준다는 거.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허가 기준의 용도지역별 구분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 놓고 뭐가 나온다? 3가지가 나옵니다. 뭐 나오죠? 여기 보니까 3가지. 첫째, 요거 시가와 용도지역. 두 번째, 유부 용도지역. 세 번째, 보전 용도지역. 이렇게 3군데로 다시 용도지역을 나눴습니다. 용도지역을 뭐 나눴다? 시가와 용도지역, 유부 용도지역, 보전 용도지역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그래 놓고 그 중에 시가와 용도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냐?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뭐 한답니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지역. 즉 용도지역의 제한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 용도지역에 따라서 21가지 용도지역마다 첫째, 건축 제한이 있었죠. 두 번째, 건폐율 제한 또는 용적률 제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21가지 용도지역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 있는데 그걸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을 한다. 결국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용도지역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지역, 그걸 더 강화하지 않고 강화하지도 않고 완화하지 않고 그냥 용도지역에 있던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지역은 어디에 들어간다? 시가와 용도지역으로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3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였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 상, 공. 아까 뭐 하는 지역이라고 했죠? 개발되는 지역들. 진짜 개발하는 지역. 주, 상, 공. 이건 무슨 지역을 부른다? 시가와 용도지역이라고 부르고, 시가와 용도지역에선 각 용도지역마다의 제한이 있을 건데 해위 제한을 뭐 한다? 그냥 더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완화하는 것도 그대로 적용하는 지역, 이런 뜻이죠. 반면에 유부 용도지역이라는 건 뭐 하는 지역이 되냐? 뭐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 듭니까?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아주 중요한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유부용도지역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부용도지역이라는 건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말한다. 여기는 주로 뭐 하는 거죠? 개발 가능성이 여지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될 여지가 있는 지역들. 아까 주상공업지역은 뭐한 지역? 이미 개발된 지역. 이렇게 보시면 돼. 주상공 개발된 지역. 따라서 개발된 지역에서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그대로 더 강화도 아니고 완화도 아닌 그대로 적용하라. 반면에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될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뭐 하랍니까? 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뭐 한단다?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더 강화 적용할 수도 있고 완화해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지역은 유부 용도지역으로서 어디에 있다?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만 시켜주는 거 아니야. 완화하는 것도 있고 강화하는 것도 2가지가 동시에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유부 용도지역이라. 그래서 몇 군데 있다? 3군데. 어디?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유부 용도지역. 첫 문제 났었어요. 지문 중에 하나로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을 유부용도지역을 한다. 어디 있다?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말한다.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자, 반면에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뭐다? 보전용도지역으로서, 그럼 보전용도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다?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뭐만 한다? 강화해서만 적용해야 되지 완화 적용할 수는 없는 지역들, 그거는 보전용도지역으로서 어디 빼고 시가와 용도지역, 유부 용도지역을 뺀 나머지들. 그럼 어디야? 주상공 빼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 뺀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보전 용도지역으로 포함시킨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걸 허가 기준의 용도지역별 구분이라 부르자.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정리하십시오. 특히 무슨 지역? 유부 용도지역. 자, 유부 용도지역은 뭐 한다? 이 셋 다. 시가와 용도, 유부 용도, 보전 용도. 어떻게 구분한다? 시가와 용도, 개발된 지역. 유부 용도, 지금부터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활발하게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들. 이제 보전 용도지역, 손대지 마. 거기는 말 그대로 보전하는 지역들. 나눠놓고 시가와 용도 지역은 개발된 지역, 주상공. 진짜 개발한 지역, 주상공. 그것이죠. 유부 용도 지역, 지금부터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어디에 되죠? 자연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이 3군데 기억하셔야 돼.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 그럼 유부용도 지역은 어떻게 적용한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더 완화시켜 하는 이런 지역을 뭐라 부른다? 유보용도 지역이다. 반면에 보전용도 지역은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해서만 적용되는 지역이더라. 아셨죠? 요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죠? 성장 관리 방안. 좀 전에 우리 전 페이지에서 요거 허가를 줄 때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또는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때 허가 내주라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성장 관리 방안이란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성장 관리 방안에 관한 걸 간단히 정리하죠. 첫째, 성장 관리 방안은 누가 수립한다? 역시 관악의 장들이 수립합니다. 특광, 특시특도, 시장운수. 자기 관역에서는 자기가 수립합니다. 그럼 현재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어디더냐? 바로 세종시입니다. 여기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디 들었냐? 여기에요. 여기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요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 그리고 그 주변 행복도시가 바로 행복도시가 현재 세종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행복도시 주변 지역 6개면 그래서 장군, 연서면, 부각면 부각이라는 데가 나오죠? 부각. 그럼 저는 제 고향이 어디 되냐? 제 원래 어릴 때 고향은요. 제가 원래는 청주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여기서부터 조금 더 가면 한 여기쯤일 겁니다. 청주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희 형님들은 부강이라는 이 부강이라는 데가 오죠. 그 부강에 있는 거기에 뭐 하러 가셨더냐? 거기 저 중학교가 거기 있었어. 그래서 부강중학교가 있어. 그쪽으로 우리 형님들은 다녔고 저는 여기 초등학교가 여기 있었거든요. 가론초등학교라 했었는데 지금은 폐교가 됐나 뭐 하여튼 거기가 됐어요. 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청주로 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이 이제 충청도인데 충청도의 유입니다. 그래서 충청도인데 여기가 바로 부강이라는 데겠습니다. 바로 부강면. 그래서 여기서 부강 약수터도 있었죠. 그래서 부강 약수터에서 약수물에다 밥해 먹으면 밥이 색깔이 푸르퉁퉁한데 되게 맛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집께서 작은 어머니가 거기서 식당을 하셨었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아마 돈 많이 됐을 겁니다. 설마 그쪽에 누가 세종시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개발되리라. 수십 배 땅값이 올라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역들. 자, 이게 바로 세종시 주변에 있는 6개 면이 있고 그 밖에 나머지 지역들.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묶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뭘 수립하자?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럼 성장 관리 방안은 왜 수립한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다. 뭐라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다 성장 관리 방안, 즉 세종시를 중심으로 성장 관리 방안을 이렇게 수립합니다. 누가 수립한다? 자기 관악에 자기 수립하는 거야. 여기서 누가 수립할까? 세종특별자치시장. 바로 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시장. 지가 수립하겠죠. 그때 수립하는 대상 지역은 어디서 수립하죠? 바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무슨 지역? 유보용도 지역들. 아까 유보용도 지역은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될 지역이다 그랬죠? 어디였었죠? 자연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여기를 유보용도 지역이라 그러는데 그런 지역이 주로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됩니다. 다만 전체 면적의 20%의 범위 내에서 이 전체 면적의 20%의 범위에서 뭘 포함시킬 수 있다? 보전 용도 지역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20% 이하의 범위에서만 보전 용도 지역도 일부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주로 유보 용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유보 용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보전 용도 지역도 20% 범위는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는데 수립되는 대상 지역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이 예상되는 지역들. 개발 수요는 많은데 그냥 지멋대로 너도 개발 무슨 개발? 딴 개발이 발생할 수 있으면 그런 데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이 성장 관리 방안대로 가자입니다. 그래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죠. 또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들, 앞으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들 또는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런 지역들은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죠. 자, 그 다음에 이 개발이 허가 내줄 때 무슨 허가가 있다? 조건부 허가가 있습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 내줄 때 뭐 내준다? 조건부로 허가 내준답니다. 이때 자 보세요. 아까 전 페이지에서 우리 뭐 진다 그랬죠? 유형병원 진다고 그랬잖아. 어딨죠? 여기다 유형병원 친다고 그랬는데 이때 유형병원 짓겠다는 개발행위 허가 내주면서 뭘 붙인다?
조건부로 개발행위 허가 내수됐다 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요양병원을 짓는 겁니다. 자, 여기 참 거창하게 짓는다. 자, 요양병원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근데 요양병원 짓는 개발행위 허가 내주면서 뭘 붙인다? 조건을 붙인 거죠. 이게 조건부 허가입니다. 뭐 하는 걸 조건을 했죠? 5가지. 첫째, 요양병원 짓면서 앞에다 뭐 짓는다고 했지 아까? 공원 조성한다고 했잖아. 이 병원에 오신 어르신들이 그 공원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공원도 조성하겠대. 그럼 공원은 무슨 설이죠? 우리가 공공설이면서 동시에 기반시설. 사람이 살아는데 꼭 필요한 설, 기반시설. 뭐면서 했죠? 도공, 녹학, 수합회.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설 이런 것들이 바로 기반시설의 종류에 들어가는데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걸 조건으로 허가낼 수 있습니다. 즉 허가 신청서에 뭐 들었죠? 앞에다 공원 조성할게요. 어르신들이 쓰는 공원도 만들어줄 테니까 허가 좀 내십시오. 라고 들으면 너 공원 이렇게 만들래? 그러면 허가 내줄게. 기반시설 이렇게 설치할래? 그에 필요한 용지 땅 이렇게 확보할래? 그러면 허가 내줄게. 이것이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한다는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두 번째, 이거 우회방지설. 자, 지금 여기 있는 현장을 보니까 여기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옆에를 지금 많이 깎아냈습니다. 여기 지금 흙이 막 흘러내린 자국이 보이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저 아파트 뭐죠? 붕괴시켜버려요. 이쪽을 산자락을 이쪽을 있는 공사한답시고는 너무 땅으로다 너무 파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땅이 붕괴되고 저기는 아파트의 벽에 금을 가거나 아파트를 붕괴시킬 수 있죠. 그러면 우회방지설 여기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여기다 저 붕괴되지 않도록 우회방지설 할래? 라는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우회방지설. 세 번째 뭐랍니까? 환경오염 방지설. 자, 공사 현장에 이런 흙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럼 덤프트럭에다 지금 흙을 실어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 여기 포크레인이 이 덤프트럭에다 흙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날리죠? 흙 같은 거 쫙 쏟아 보면 그 마른 흙에서 바람이 불으면 흙먼지가 싹 날라가지고 어디 날아갑니까? 옆에 있는 이런데 주택가로다 다 날라 들어가거나 아니면 땅을 깊이 파다 보면 땅 속에서 뭐가 나오죠? 진흙이 나오겠죠. 땅을 깊이 팔수록 물하고 같이 나오거든. 그럼 물하고 흙하고 짬뽕이 되면 무슨 흙이 돼? 진흙이 되죠. 그럼 그 진흙 같은 걸 차에다 싣고 나가다 보면 이 덤프트럭 밖에도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죠. 그게 그냥 이 공사 현장 밖으로 나가서 도로변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도로에 뭐합니까? 진흙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차가 지나갈 때마다 흙먼지 펄펄 날리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바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죠. 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하죠? 공사 현장에다 자꾸 이런 흙 같은 걸 날리지 못하게 거기다 물을 뿌립니다. 물 같은 걸 뿌려가지고 흙 날리지 않게 하고 또 하나 만약에 진흙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다 뭘 만들죠? 물 웅덩이를 만들죠. 그래서 웅덩이라서 또 몇십 미터짜리 웅덩이가 아니고 보통은 차 바퀴의 반 정도만 잠길 수 있도록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덤프트럭이 일리 나가면서 여기다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 덤프트럭에 지나가게 하죠. 그럼 바퀴에 붙어있던 진흙들 있잖아. 그 물웅덩이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좀 읽고 떨궈내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가기 전에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그 거적대기 위에 차가 서버리면 그다음에 압력이 센 물로다 바퀴마다 다 일일이 쏴가지고 그 바퀴에 붙어있던 그 차 바퀴에 붙어있는 그 진흙덩어리를 다 떨궈낸 후에 도로변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게 다 무슨 시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시설을 설치할래? 그러면 허가 내줄게.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 내준다. 그것도 조건이죠. 자, 네 번째 경관형하는 조치랍니다. 이때 경관은 뭐죠? 공사 현장에 보면은 지저분해 보이잖아. 그래서 지저분하게 보이지 말라고 뭐죠? 펜스 같은 거 쳤잖아. 여기 이렇게 펜스 친 거. 이건 안전에 관련된 것도 되겠지만 이건 경관 조치입니다. 또 이런 공사 현장 하면 이 건물 지저분해 보이니까 여기다 보이지 말라고 뭐 같은 거 치죠? 여기다 공사 현장 보이는 걸 깔끔하게끔 보이지 않게 이렇게 다 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뭐죠? 경관에 관한 조치라고 합니다. 마지막 여기다 뭔다? 비탈면 산자락을 깎아냈으면 그 산자락 깎아낸 데를 방치해버리면 나중에 토사가 유출돼가지고 산사태 같은 게 날 수 있죠. 비탈면에다 뭐죠? 초경 이렇게 깎아내고 여기다 초경하라는 거 이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제에 들어왔는데 병원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너 거기다 공원 조성할래? 기반시설 설치할래? 허가 내줄게. 너 이거 흘러내리는 위험한데 우회방지시설 할래? 여기다 환경방지시설 설치할래? 경관 조치할래? 조경할래? 그러면 허가 내줄게. 이걸 뭐란다? 조건부 허가랍니다. 그때 조건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기의 환경조라고 되어 있죠. 기워 기반시설의 기, 우회방지시설의 의, 환경방지의 환, 경관의 경,
적용해줘. 기의 환경조 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양병원 짓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건축주는 조건을 이행한다고 대답할까 못한다고 대답할까? 당연히 대답은 여수같이 한다 그랬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좋지 말씀하시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잘 할 겁니다. 대답은 여수같이 합니다. 왜? 허가받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만 가. 이 화장실은 설사 화장실을 말합니다. 설사가 막 나올 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그 급박한 상황과 가서 시끄럽다 한번 후 내려놓고 나올 때 그 편안한 마음과는 또 전혀 다르죠. 자, 허가받기 위해서는 뒤지라고 뭐라고 해놓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허가만 내주면 다 할 겁니다. 굳이 이래놓고는 허가 받아놓고는 뭐한다? 이런 조치 하나도 안 합니다. 왜? 이거 전부 다 뭐야? 돈덩어리거든. 이거 하려면 다 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런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걸 염려하여 뭘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걸 조건으로 한단다? 기의 환경조 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 내줄 때 그때 뭘 예치한다? 이행 보증금이라는 거. 그럼 이행 보증금 뭡니까? 돈 예치했다가 나중에 너 이런 조치 안 해? 안 하면 그때 그 예치한 금액을 빼내가지고 그런 조건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치하는 금액을 뭐란다? 이행보증금. 그래서 조건부 허가와 이행보증금 예치. 이걸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죠?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발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허가 대상 개발행위는 뭐가 있느냐? 그때 허가 불필요 그런 것들도 시험 문제 잘 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시험 문제 났다면 허가 제한에 관해서는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는 게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 관한 겁니다. 자,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란 여기 잘 보셔요. 특광, 특시, 특도, 시장운수가 아까 뭐라고 했죠? 허가권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허가권자들이 허가 신청이 들어온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줌마, 아저씨, 지금은 그거 안 돼요.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때는 불허가 처분이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불허가 처분은 뭐죠? 아까 말한 허가 기준에 안 맞을 때는 뭐죠? 그때는 불허가 처분이요. 이게 허가 기준에 안 맞는다? 이런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때는 당신은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안 됩니다. 불허가 처분입니다. 끝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허가인지 불허가를 지금은 결정 안 하겠대.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행위가 기준에 맞으면 그때 가서 허가 처분, 그때 안 맞으면 그때 가서 불허가 처분할다. 즉 허가냐 불허가를 지금은 결정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거. 이걸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랍니다. 불허가 처분과 다르다. 불허가 처분은 뭐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가지고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그때는 불허가 처분 내리는 것이고 지금은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 기준을 아직 살펴보지도 않아. 그거 볼 것도 없어. 다른 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허가나 불허가를 결정할 수가 없대. 이런 사유 때문에 허가 불허가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돌아가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고 오시면 그때 가서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는 그때 결정하는 걸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제한할 수 있다? 바로 허가권자들이 제한합니다. 즉 서울에서는 여기 서울특별시장이 허가 신청이 들어왔잖아. 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이야. 그랬더니 서울특별시장이 뭐랍니까? 아저씨 지금은 그런 거 거기다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금은 허가 불허가를 내릴 수 없으니까 일단은 돌아가셨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때 다시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 안 맞으면 불허 처분은 그때 내리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허가권자들이 제한할 수 있죠. 그럼 허가권자만 제한할까? 아니요. 최고대빵인 국장과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요거 국장과 도지사도 제한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국장은 어떻게 제한할까요? 자기 밑에 있는 허가권자들 걸 다 제한합니다. 다 제한합니다. 누가? 국토교통부장은 최고대빵이라 그랬잖아. 그럼 최고대빵이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야, 허가권자들아, 니들 당분간 이러이러한 사유로 허가 시장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니들 지역에서는 이거 허가내주지 마라고 허가권자들 걸 제한하는 게 바로 국장이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은 토지 소유자들 걸, 그 허가 신청 들어온 사람 걸 바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들한테 제한하는 겁니다. 야, 허가권자들, 니들 당분간 이러이러한 사유로 허가 신청 들어오는 건 허가 내주지 마라 라고 허가권자를 제한하는 건 국장이고
그럼 도지사는 누구 걸 제한할까? 바로 시장군수 걸 제한합니다. 도지사는 시장군수만. 왜? 도지사 밑에 있는 자가 누구죠? 시장군수잖아. 그러니까 도지사는 자기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한테, 경기도 도지사가 성남시장한테, 경기도 도지사가 연천군수한테, 야, 니들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허가 신청 들어오는 건 당분간 내주지 마라고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은 6명 허가권자 걸 다 제한할 수 있고, 도지사는 자기 밑에 있는 시장군수의 허가 내주는 걸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8명이 제한권자입니다. 근데 이 8명을 가장 높은 자부터 다시 쓰자. 그럼 제일 높은 자가 누구죠? 국토교통부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이라는 게 여기 나왔잖아. 그래서 제일 높은 국토교통부장이 허가권자로서, 허가를 제한하는 자로서 제한권자로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죠? 특별시장, 봐봐. 색깔을 바꿔서 봐봐.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여기 도지사. 몇 명? 5명.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 5명을 묶으면 그걸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라고 표현한다. 맞죠?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 5명을 뭐라 부른다? 광역자치단체장. 행정조직의 장을 모르면 공법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오잖아. 그래서 5명,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를 뭐라 부른다? 그걸 시도지사라고 묶어서 광역자치단체장. 나오죠? 시도사. 그렇게 부르잖아. 그럼 남는 게 누굽니까? 시장군수만 남았죠. 그래서 여기 시장군수라고 썼습니다. 결국 이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플러스 국장, 도지사 8명을 높은 놈부터 다시 쓰면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하고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플러스 국장, 도지사하고 같은 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서는 위에 것만 써놨어.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만 됐습니다. 여기 제한권자,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만 써놨죠. 그랬더니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때는 풀어보란 얘기야. 원래는 자기 관할국에서는 자기 관할의 장들이, 허가권자들이 바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최고답방이 국장의 모든 허가권자 걸, 도지사는 지 밑에 있는 시장군수의 허가권자에게 니들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말라고 국장과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어서 요 8명을 묶으면 뭐가 된다? 바로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가 제한권자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때 제한할 때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서 고시하는데,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자. 자, 중요한 건 언제 제한하죠? 제한 사유라는 게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한 사유는 매년 시험 문제 영순위. 첫째는 무슨 지역에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라고 됐습니다. 다른 용도지역은 뺍니다.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녹계지역. 처음부터 녹계지역 이렇게 해서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묶어서 녹계지역에서 뭔데? 첫째,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단다. 자, 여기 나무들이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죠? 이런 지역들 함부로 지금 개발행위 허가 내준다? 안 내줍니다. 지금은 안 돼요. 저 나무들 나중에 전부 다 목재로서 필요해서 이제 베어가지고 나가고 나면 그때 허가 여부는 그때 결정하지. 지금은 나무들이 이렇게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은 지금 허가 내줄 수가 없답니다. 어디만 그렇다? 녹계지역,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근데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하면 잘 안 해줘.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녹계지역에서 라고 표현하죠. 자, 두 번째 요거 어디죠? 지금 조수리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여기 보니까 지금 철새인 뭐 황새 같은 게 와 있는 것 같은데, 저런 철새 도래지들 있잖아. 지금 수백만 마리 철새가 와 있는데 거기다 공장 짓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내달랍니다. 그럼 철새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면 다 굶어 뒤지라고? 그러니까 철새가 떠나고 나서 그때 가서 우리 허가 여부는 그때 결정하자. 그게 바로 조수리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여 있는 지역은 지금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답니다. 나중에 결정하자. 또 하나,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여기 농업진흥구역같이 이렇게 농경지만 펼쳐둔 이런 지역은 우량농지지요. 거기는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런 데는 당분간은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지금은 안 내주겠다. 그게 개발의 허가를 제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가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들. 자,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주변에 뭐가 문제가 된다?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가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답니다. 환경이 오염되거나 문화재가 손상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 환경이 오염되거나 또는 문화재가 손상되었다. 자,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느냐? 개발행위 하려고 까먹은 게다 보니까 여기 지금 뭐 하냐? 문화재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런 데가 문화재 발굴이거든요. 아니면 여기 있던 이런 문화재가 있던 게 저기 잘못하면 손상될 우려가 있답니다. 지금은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주겠대.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문화재 발굴이 다 끝날 때까지만 지금은 허가 내줄 수 없대. 또 이 문화재를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지금은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답니다. 결정할 수 없대. 그래서 지금은 안 돼요 라고 하죠. 세 번째,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는데 무슨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효과가 발생하죠?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 될 경우? 결정될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된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건 우리 몇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죠?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사유 6가지. 용용, 개도시수, 기, 도정, 지, 입 있었죠? 그 중에 뭐가 바뀐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된대.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가 녹지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뭐로 바꾼답니까?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녹지지역을 뭐로 바꾼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직 수립된 건 아니고 수립 중에 있다. 이게 정확한 거죠. 자, 도시군 기본이나 도시군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랬으니까 지금 ing 중이야. 수립 중에 있어요. 그럼 도시군 기본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뭐가 바뀐대?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된대. 무슨 지역에서?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뀐대. 그럼 녹지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보존하는 지역. 상업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었죠? 개발되는 지역. 아까 말씀드렸잖아. 녹관농자. 그래서 녹지지역은 개발하는 지역. 녹관농자는 개발하는, 아니, 보존하는 지역. 그다음에 주상공은 개발하는 지역. 그러니까 주상공 상업지역이니까 개발하는 지역. 녹관농자 보존하는 지역. 그럼 보존하고 있던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변경하여서 무슨 계획이 결정됐다? 도시군 관리 결정됐습니다. 그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규정이 크게 달라질 거로 예상된다. 자, 녹지지역에서 건축물 짓는 거하고 상업지역에서 건물 짓는 거 같습니까? 전혀 달라지죠. 자, 그러면 아직은 무슨 지역이야? 녹지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아직은 녹지지역이야. 근데 이 녹지지역을 뭐로 바꾸려고?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변경하려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는 녹지지역 안에는 토지 소유자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가권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줌마, 지금은 안 돼요. 그럽니다. 뭐랍니까? 잠시 가시랍니다. 가셨다가 나중에 오시랍니다. 언제 오란 얘기야? 상업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금 변경하게 한 도시군 관리 수립 중에 있으니까 좀 있으면 상업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나서 그때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개발행위가 이제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 맞으면 뭐 할 것이고 허가 처분을 할 것이고 그거에 맞지 않는 걸 하겠다 한다면 그때는 뭐겠다? 불허가 처분은 그때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고 있는데 뭐하기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용도 변경됨으로써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죠. 그로 예상되면 지금은 녹지지역에서 짓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에서 짓는 건축물을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나면 그때 가서 허가 불허가는 그때 결정할 테니까 지금은 안 돼요. 이게 바로 높게 무슨 지역에서 도시군 기본이나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런 계획이 수립될 경우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거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그때는 뭔다? 당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얘기는 여기를 뭐 하자는 얘기야? 개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언제까지 수립하랬죠? 3년 이내, 지난주에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를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건 효력을 잃는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구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개발할지를 모르는 거잖아.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행위 허가 시에 들어오면 허가권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줌마 지금은 안 돼요. 왜요? 그럴까요? 여기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 있거든요. 좀 있으면 무슨 얘기 나올 거다? 지구 단위가 수립될 거니까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행위가 이제 지구 단위에 맞으면 허가 처분이고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대로만 해야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해야 되니까 지구 단위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허가냐 불허가를 결정할 수 없대. 일단 돌아가시래. 그래서 지구 단위 나오면 그때 가서 봅시다. 그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적은 그런 지구 단위에 수립될 때까지는 일정이 어떠한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색깔이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료에는 이게 들어갈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뭐 하는 지역입니까? 개발행위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일부 기반시설 부담하라. 지금부터 여기 뭐죠? 지금부터 여기는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럼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면 니들도 여기에 필요한 도로 만드는 거, 상하수도, 공원 만드는 거 이런 기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너희들도 일부 부담시키는 구역. 그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죠.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적은 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죠?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여기에 어떤 기반시설을 얼마나 설치할 건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 설치 계획이 나와야 총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얼마 들어갈 건지 그걸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상이 돼야 비로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발에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총 비용 중에 너는 얼마를 부담하라. 총 비용 중에 너는 얼마를 부담하라. 그렇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무슨 계획이 나와야 된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권자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줌마 지금은 당신한테 이런 개발행위하는 당신한테 얼마의 기반시설을 부담시켜야 될지를 지금은 모르는데 무슨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기 수립될 때까지는 그래서 좀 기다리시래. 기반시설 설치기 나오면 그때 가서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는 그때 가서 여러분께 허가 불허가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얼마나 부과할 건지 그게 나와야 비로소 그때 가서 허가 내준대. 왜냐하면 개발행위 허가받았으면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시켜야 되는 지역이거든. 근데 허가는 받았는데 2개월 내에 부과해야 되는데 얼마를 부과할 건지 계획이 안 나오면 그때는 부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허가를 못 내주겠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얼마나 부과할 건지 그게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십시오. 라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5가지 사유를 머리점만 따서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5가지만 머리점만 따서 어떻게 한다? 여기 첫째,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이렇게 보세요. 자, 첫 번째,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말이 좀 되죠? 어디에서? 녹계 지역에서, 녹지 지역 계획에서 뭐하는데? 환경이 오염됐대. 그럼 녹계 지역의 환경이 오염되면 뭐야 돼?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지구의 기반을 튼튼히 하자. 그래서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라는 5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때 제한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이다? 한 차례만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3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사유는 원래는 몇 년 제한한다? 한 차례만 3년 이내에서 제한하는데 그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3년 이내 제한하는데 다만 몇 번 사유만 6개 중에 3, 4, 5번 사유. 3, 4, 5니까 이거 계획 수립 지구 기반, 계획 수립 지구 기반이라는 요 3가지 3, 4, 5번 사유에 해당할 때만은 처음에 한 차례만 3년 이내에서 제한했었죠. 근데 연장 제한 들어갈 수 있다는 한 차례만 2년 이내에서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연장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연장 제한 들어갈 때는 도시계획이죠. 그러면 결국 5가지 사유 중에서 잘 봐. 마지막 결론 1번하고 2번은 최장 몇 년을 제한할 수 있죠? 3년밖에 안 되죠. 왜? 그건 연장이 없으니까. 그럼 3, 4, 5번은 3년 플러스 2년에서 그때는 최장 3, 4, 5번 사유는 몇 년까지 한다?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최장 3년을 제한할 수 있고 3, 4, 5번은 원칙 3년 더하기 연장 2년에서
최장 5년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아주 잘 나는 것들이니까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뭐 끝났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못해서 다 뭐 끝났으니까 개발행위 허가 내줬습니다. 그럼 뭐죠? 개발 들어가죠. 허가 받은 대로 공사합니다. 공사가 다 끝났다? 뭐 받자? 준공검사 받자 이 말입니다. 공사가 다 끝나면. 그때 뭐만 준공검사 받죠? 6가지 개발행위 중에서 6가지 중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라는 4가지 건공, 형, 채 요 4가지만 준공검사 받지.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때 건축물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뭐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에는 사용 승인을 받으면 뭐 받지 않아도 된다? 준공검사 받지 않아도 된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어디서 다뤘었냐? 맨 앞쪽에서 다뤘었어요. 어디? 여기 있었어. 잘 봐봐. 준공검사는 아무거나 준공검사 받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준공검사다? 4가지. 건축물의 건축이 끝났을 때, 공작물의 설치가 끝났을 때, 토지 형질변이 끝났을 때, 토속 채취가 끝나면 뭐 받는다?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하나, 둘, 셋, 넷. 빨간 줄로 다 해서 4군데. 요것만 준공검사 받습니다. 그런데 자, 건축법에 있는 뭘 받았다? 건축물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에 관해서만 건축법에 있는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때는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국토법에는 준공검사는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우선하라는 얘기야? 아까 제가 건축물 건축에 관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먼저 받아라. 그러면 국토법에는 이 개발행위 허가는 요거는 받은 거로 본다. 그랬었죠? 똑같은 논리야. 건물 공사가 다 끝나면 건축법에는 사용 승인을 먼저 받으래. 그러면 국토법에는 준공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건축법에 있는 게 특별법이니까 거기를 먼저 적용하겠다. 아셨죠?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에서 뭘 받았다?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먼저 받으면 이 법에는 국토법에는 준공검사는 받지 아니한다는 거 아셨죠? 또 준공검사 과정은 4가지지. 건공형체만 받지. 물건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건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아셨죠? 그것까지만 일단 기억합니다. 자, 요까지 해서 뭐가 됩니까? 우리 개발행위 허가가 하는 건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쭉 살펴보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다음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무엇이다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건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